시사평론가 장예찬 아닙니다. 예언가 장스트라다무스입니다. 오늘은 좀 열이 뻗치는 사건을 들고 와서 분노에 찬 예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장스트라다무스의 예언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의 예언, 황운하 의원과 철험회가 민주당 대선을 망칠 것이다. 황운하 의원과 그가 포함된 철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아주 강성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라 할까요? 개혁이라 할까요? 이런 걸 추진하는 모임입니다. 참 유명한 사진이 있죠. 바로 뒤편에 있는 TV에서는 침수 피해, 수해로 인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뉴스 화면을 배경으로 김남국, 김영민, 최강욱, 황운하 또 GSGG 논란을 일으켰던 김성원, 이재정 등등이 함께 모여서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주목을 불끈 쥐고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철험회 의원들의 모임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황운하 의원 역시나 쟁쟁한 철험회 경찰 출신 국회의원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황운하 당신 죄 지었잖아, 벌 받아, 이렇게 기소해 놓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죠.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부터 국회의원 출마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적 인물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실제로 윤석열 지지자들은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과 고령층이라는 문구를 써넣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게 한 것이 아니냐, 모욕하고 비하한 것이 아니냐, 또는 이 저학력인 분들, 빈곤층인 분들, 고령층인 분들에 대해서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야 그 글을 수정했는데요. 해당 문구를 지었지만 비판 기사가 끊이지 않자 결국 하는 듯 마는 듯한 이 억지 사과를 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황운하 의원의 이 국민 비하 논란, 국민 모독 논란과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치적인 문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뭔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우리 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남이다, 아니 나아가서 적이다, 이런 피하 식별의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층과 저학력층, 고령층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국민 대표자라면 빈곤층과 고령층, 저학력층을 더 끌어안고 품어안고 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왜 우리가 그분들의 선택을 못 받는지 고민하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덕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그분들이 많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로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저 편이다, 적이다, 이렇게 프레임화하는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국민 전체의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번 황운하 의원의 발언이 단순히 막말이나 망언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의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케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식의 국민 갈라치기 표현을 썼다면 민주당은 100% 보나마나 의원직 사퇴와 제명 징계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바로 통계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제가 황운하 의원 발언의 정치적 문제를 지적했다면 이번에는 팩트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황운하 의원은 실제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실제로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다수가 정말 1% 기득권과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 위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연령 외에 또는 지역이나 직업 외에 세부적인 데이터를 그나마 조사하는 게 4개 기관 합동조사, MBS라고 하죠. 그 MBS 여론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MBS의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는 야권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기고 있습니다만 이 MBS 조사의 세부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35%, 이재명 후보는 32%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18세에서 29세,
즉 20대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20%로 이재명 후보 16%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50대부터 70세 이상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학력으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고졸 이하 계층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41%,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1%, 윤석열 후보가 더 높은 건 맞네요. 그런데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32%였습니다. 2% 차이였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고 고졸 이하에서는 10% 차이가 났는데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2% 차이가 난다. 이걸 두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대부분이 저학령 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통계적 사실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통계 결과를 미루어 보면 실제로라는 단서를 단 황운하 의원의 저 문제적 발언이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 카더라, 상상력에 기반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인상 비평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 같은 시사평론가들도 정치평론가들도 방송에서 통계나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함부로 카더라, 옛날에 보수는 이랬다, 요즘 10대, 20대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하면요 인정받지 못하고 서서히 밀려나게 되거나 출연 정지당합니다. 황운하 의원님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게 아닐 겁니다. 상당수의 국민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을 기분 나쁘게 만든 것, 다시 강조하자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닐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디어 철험회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침수 뉴스 앞에서 해맑게 주먹을 불끈 쥐고 웃고 계셨던 분들, 공교롭게도 그 철험회 멤버들,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이런 분들 돌이켜보니까 고학력자의 상위층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참 이 국민 속 긁기로 둘째가라며 서러운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철험에 다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 철험에 소속되어 있는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플러스가 되는 통합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통합이죠. 보통 대선 경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집토끼라고 하는 전통적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차라리 그때 이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강성의 진보 성향, 그러니까 이분들을 진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상 그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이 철험회나 열린민주당 지지층에게 구애를 하고 경선이 끝났으면 중원으로, 중도로, 무당층으로 그리고 약세 지역으로 뛰쳐나가서 산토끼를 잡는 게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어떻습니까? 지지층 결속을 이뤄내지 못하자 계속해서 본인의 약세 지역이나 이런 이 중도가 아니라 기존 민주당 친문 강성 지지층 결집, 호남표 회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산토끼들, 중도층이나 무당층 국민들의 민심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모습이죠. 그 와중에 이 철험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적 불쾌감을 자아내는 발언으로 사고를 친다면,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합당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 제2의 제3의 황운하 사태, 국민 편가르기 사태,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화천대유가 터지자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더 신나했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김남국 의원도 철험회 소속이고요. 대장동 터졌을 때 이재명 후보는 막 더 신나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주옥 같은 분들이 철험에 다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 제4의 철험의 사태, 황운하 사태, 김남국 사태, 김성원 사태가 계속해서 터질지 모릅니다. 단순히 황운하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철험회라는 주옥 같은 분들, 발음을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이 참 주옥 같은 분들이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초선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스피커 역할을 전방에서 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 후보 발목을 계속 잡게 되고 민주당 발목을 완전히 붙들어 매게 되는 거죠. 중도 중원으로 무당층으로 나아갈 동력 자체가 황운하 의원과 이 철험회 때문에 다 상실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스트라다무스의 예언, 황운하 의원과 철험회 주옥 같은 멤버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을 망칠 것이다. 제 예언이 다시 또 한 번 적중하는지 이제 남은 기간 90여일 남짓입니다. 함께 지켜보면서 제2의 GS 지지 사태, 제2의 국민 갈라치기 사태가 언제 또 철험회 의원들의 입에서 터지게 되나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선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예언이 아니라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찾아와서 재밌는 정치 전망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